윈저성의 문이 카밀라 왕비 앞에서 영원히 닫혔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극적이었다. 엘리자베스 2세가 남긴 봉인 문서, 찰스 국왕조차 뒤집을 수 없는 마지막 명령, 그리고 침묵 속에서 열쇠를 내려놓는 한 여성의 모습까지. 모든 장면은 완벽한 왕실 드라마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 뒤에는 더 복잡한 진실이 숨어있다. 카밀라는 한때 영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여성이었지만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 왕의 배우자이자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정말 그녀를 끝까지 거부했을까? 아니면 왕실의 미래를 위해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을까? 이 이야기는 한 장의 비밀 문서를 추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 선 찰스, 어머니 다이애나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윌리엄, 감정보다 책임을 앞세운 앤 공주,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긴 세월을 견뎌온 카밀라. 윈저의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이 감춰온 상처와 선택을 따라가 본다. 윈저성의 행정구역에 왕실 가족이 조용히 불려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찰스 국왕, 카밀라 왕비, 윌리엄 왕세자, 앤 공주가 한자리에 앉았고 한 변호사가 엘리자베스 2세의 서명이 담긴 봉인 문서를 꺼냈다는 것이다. 문서에는 카밀라가 윈저성에 거주하거나 개인 사무실을 두고 직원 배치와 내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 소문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었다. 카밀라가 출입카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는 장면, 보안팀이 해가 지기 전에 권한을 정지했다는 설명, 준비 중이던 사무실이 하룻밤 사이에 비워졌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찰스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녀는 윈저 안에서 머물 수 없도록 미래의 상황까지 차단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새 국왕이 명령을 내려도 뒤집을 수 없는 조항이었다는 설명은 이 이야기를 가족 갈등이 아니라 사후에도 계속되는 여왕의 마지막 심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야기 속 반응도 이미 촬영된 드라마처럼 세밀했다. 찰스는 어머니의 뜻과 아내의 미래 사이에서 말을 잃고, 윌리엄은 할머니의 유산을 지켜보며 앤은 감정을 억누른 채 문서 집행을 준비한다. 카밀라는 수십 년 동안 견뎌온 모욕이 한 장의 종이로 되돌아왔다고 느낀다. 이런 장면들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감정적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엘리자베스는 냉정한 수호자, 카밀라는 용서받지 못한 외부인, 찰스는 결단하지 못하는 남편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완벽함이 의심의 시작이었다. 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언제 작성되었고 어떤 법적 근거를 가졌으며 왜 공식 기록이나 신뢰할 만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을까? 문서의 정확한 명칭도 작성 날짜도 보관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다. 익명의 변호사와 비공개 회의만 반복될 뿐 검증 가능한 출처는 보이지 않는다. 윈저성은 개인 주택처럼 유언장 한 장으로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아니다. 군주가 국가를 위해 관리하는 왕실 거처이며 그 안의 사용과 운영은 사적인 상속 문제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 사람의 서명으로 미래의 국왕에게까지 절대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더 결정적인 모순도 있었다. 최근까지 카밀라는 윈저에서 공식 행사를 주재하고 찰스와 함께 외국 정상들을 맞이하며 국빈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는 그녀가 성의 소유권이나 영구 거주권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출입 자체가 영원히 금지되었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 실제 기록과 소문이 충돌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뉴스가 아니라 왕실에 대한 대중의 감정을 비추는 거울에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이야기를 쉽게 믿었을까? 답은 문서가 아니라 카밀라의 과거에 있었다. 다이애나의 기억, 찰스와의 오랜 관계,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며느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가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다. 봉인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문서가 상징하는 불신과 상처만큼은 왕실의 역사 속에 오래 남아 있었다.
윈저상은 단순히 왕족이 머무는 거대한 저택이 아니다.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군주가 이곳을 거쳐갔고 전쟁과 왕위 계승, 결혼과 장례, 국가적 위기와 축하의 순간이 성벽 안에 쌓였다. 국빈 만찬과 서운식이 열리고 외국 장상들이 영국 군주를 만나는 장소이자 왕실 가족이 가장 사적인 기억을 남긴 공간이기도 하다. 엘리자베스 2세와 필립 공이 잠든 세인트 조지 예배당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윈저는 찰스와 윌리엄에게 평범한 거처가 될 수 없었다. 찰스에게 윈저는 어머니의 흔적이 가장 짙게 남은 장소였다. 어린 시절부터 군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공간이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도 자신이 여전히 어머니의 기준 아래 서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카밀라에게는 의미가 달랐다. 그녀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공식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단지 편리한 사무실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의심해온 왕실과 국민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상징처럼 보일 수 있었다. 윌리엄은 또 다른 시선으로 윈저를 바라본다. 그에게 이성은 언젠가 자신이 물려받게 될 왕실의 기억이자 책임이다. 할머니 엘리자베스의 유산뿐 아니라 어머니 다이애나를 둘러싼 상처까지 함께 존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무실 하나나 직원 몇 명의 이동도 단순한 행정 변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누가 어떤 방을 사용하고 누구의 보좌관이 상주하며 어떤 손님이 비공식적으로 초대되는지는 앞으로 왕실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 앤드 공주에게 윈주는 감정보다 의무가 앞서야 하는 곳이다. 그녀는 화려한 인기보다 꾸준한 공무 수행으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비밀문서 이야기 속에서 앤이 냉정한 집행자로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실제 법적 권한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대중은 그녀라면 가족의 불편함보다 제도의 연속성을 선택할 것이라고 쉽게 상상한다. 왕실의 권력은 언제나 왕관이나 공식 직함을 통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일정표를 누가 관리하는지, 직원들이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어느 공간에 개인 통신 시설이 설치되는지, 손님 명단을 누가 최종 확인하는지가 실제 영향력을 만든다. 그래서 윈저의 방 하나를 둘러싼 갈등은 침실이나 사무실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시대의 왕실을 누가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윈저는 개인이 마음대로 상속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평범한 재산과도 다르다. 군주는 이곳을 사적인 소유물이라기보다 국가와 왕실 제도를 위해 관리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 장의 비밀 유언이 미래의 국왕까지 완전히 묶어둘 수 있다는 소문은 법적으로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카밀라가 윈저를 차지하려 했다는 이야기에 매혹되었다. 그것은 성의 방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과연 왕실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는지를 묻는 오래된 질문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한때 영국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했던 여성이 어떻게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다시 살펴봐야 했다. 카밀라는 처음부터 왕실의 중심에 서 있던 여성이 아니었다. 카밀라 샌드로 살아가던 젊은 시절, 그녀는 찰스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지만 결국 앤드루 파커 볼스와 결혼했고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찰스 역시 다이애나와 결혼해 왕세자 가정을 꾸렸다. 겉으로는 각자의 길을 선택한 듯 보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훗날 영국 왕실 최대의 상처 가운데 하나로 다시 떠올랐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카밀라는 대중의 분노가 향하는 가장 선명한 표적이 되었다. 다이애나는 전 세계가 사랑한 인물이었고 그녀가 겪은 외로움과 배신감이 알려질수록 카밀라에게는 네모콕한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 언론은 한 사람의 복잡한 삶보다 삼각관계의 순자와 패자를 선택했고 카밀라는 오랫동안 다이애나의 행복을 빼앗은 여성으로 기억되었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뒤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찰스와 함께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순간이 비교와 비난을 불러왔다. 카밀라가 아무리 조용히 공무를 수행해도 과거의 이야기가 먼저 따라붙었다. 그녀에게 왕실 생활은 화려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사회적 판결을 매일 견디는 과정에 가까웠다. 한번 형성된 기억은 공식 직함보다 오래 남았고, 사람들은 그녀가 변했는지보다 과거를 잊어도 되는지를 더 자주 물었다. 그럼에도 찰스는 카밀라를 자신의 삶에서 지우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랜 비난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했고, 2005년 마침내 윈저 길드홀에서 민사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서 기도와 축복 예식이 열렸으며, 엘리자베스 2세는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윈저성에서 피로연을 마련했다. 여왕이 민사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리감의 증거로 해석되었지만, 축복 예식과 피로연을 허락한 결정은 이 결혼을 왕실 질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했다. 카밀라는 결혼 후 단숨에 사랑받는 인물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자극적인 해명보다 꾸준한 공무를 선택했다. 문해력과 독서 장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동물 복지, 노인 문제와 건강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갔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골다공증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경험은 그녀가 발련 인식 개선 활동을 오랫동안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왕실의 의무는 카밀라에게 과거를 지우는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평가를 얻기 위한 긴 시간의 증명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엘리자베스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여왕은 카밀라에게 여러 왕실 임무와 명예를 맡겼고, 공식 행사에서 찰스의 배우자로 설 자리를 넓혀갔다. 이는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군주로서 엘리자베스가 카밀라의 공적 위치를 인정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윈저에서 카밀라를 영원히 몰아내려 했다는 소문은 그녀의 실제 여정과 충돌한다. 바로 윈저는 그녀가 왕실에서 배제된 장소만이 아니라 찰스와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마지막까지 카밀라를 거부했다는 믿음을 흔드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여왕이 생전에 공개적으로 남긴 한 문장 속에 있었다. 카밀라를 윈저에서 영원히 배제했다는 소문은 엘리자베스 2세가 마지막까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믿음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여왕이 생전에 남긴 공식 기록을 따라가면 전혀 다른 흐름이 보인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화해도 따뜻한 가족의 선언도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이루어진 제도적 인정이었다. 2012년 엘리자베스는 카밀라에게 로열 빅토리아 훈장 최고 등급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군주에게 개인적으로 봉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컸다. 2016년에는 추미론 구성원이 되었고, 이후 여왕이 맡아오던 여러 후원 역할도 카밀라에게 넘어갔다. 2022년에는 가토 훈장의 여성기사로 임명되며 왕실 안에서의 위상이 더욱 극명해졌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2022년 2월 즉위 70주년을 앞두고 발표된 메시지였다. 엘리자베스는 찰스가 훗날 국왕이 될 때 카밀라가 왕비 배우자로 불리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었다. 다이애나의 기억 때문에 카밀라의 미래 지위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던 만큼 여왕의 발언은 왕위 계승 이후의 혼란을 미리 정리하는 공식적인 선택이었다. 그 결정은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난 뒤 현실이 되었다. 찰스가 즉위하자 카밀라는 왕비의 역할을 맡았고, 2023년 대관식에서는 부관과 함께 왕관을 썼다. 한때 왕실의 위기를 상징하던 여성이 이제는 제도의 중심에서 공식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이 두 여성 사이에 한 번도 불편함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엘리자베스가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를 처음부터 환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왕실의 명예가 흔들렸고 다이애나의 고통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군주로서 가족의 사적인 문제를 제도의 위기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실망과 국가적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였다. 엘리자베스는 과거를 지우는 대신 미래의 질서를 선택했다.
카밀라가 오랜 기간 공무를 수행하고 찰스 곁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이어가자 여왕은 그녀를 완전히 사랑받는 며느리로 만들기보다 왕실이 받아들여야 할 인물로 인정했다. 이것은 감정적인 용서보다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결정이었다. 그래서 사후의 비밀 문서가 카밀라를 심판했다는 이야기는 대중이 기대한 결말에 가깝다. 사람들은 엘리자베스가 끝내 다이애나의 편에 서서 마지막 복수를 남겼다고 상상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마지막 뜻은 정반대였다. 여왕은 카밀라가 찰스의 배우자로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승인했다. 그럼에도 그 한 문장만으로 수십 년의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카밀라는 법적으로 왕비가 될 수 있었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다이애나와 비교되어야 했다. 엘리자베스의 승인은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문을 통과한 뒤 무엇을 증명할지는 카밀라 자신의 몫이었다. 그리고 찰스가 병과 왕관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지게 되면서 그녀의 역할은 더 이상 과거의 논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갔다. 찰스는 누구보다 오래 왕이 되기를 기다린 인물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미래의 군주로 교육받았지만 실제 왕관을 쓰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기준 아래 살아야 했고 개인적인 선택조차 국가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카밀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은 사적인 감정이었지만 그 사랑이 왕실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는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다.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난 뒤 찰스는 마침내 국왕이 되었다. 그러나 왕위는 해방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가져왔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제도를 지켜야 했고 카밀라를 왕비로 세워야 했으며 윌리엄에게 안정된 왕실을 물려줘야 했다. 과거의 상처를 덮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서로 다른 세대와 기억을 한 왕관 아래 묶어두는 일이 그의 가장 어려운 임무가 되었다. 그러던 중 찰스의 암 진단이 알려졌다. 이 소식은 군주도 결국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영국 사회에 다시 일깨웠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무를 이어갔지만 건강 문제는 왕실 내부의 역할을 빠르게 바꾸었다. 카밀라는 공식 행사에서 더 자주 국왕을 대신하거나 곁을 지켰고 이전보다 훨씬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시기에 카밀라는 단순히 논란 많은 배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치료와 불확실성 속에서 찰스의 율산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다. 오랜 세월 대중의 비난을 함께 견딘 두 사람에게 병은 또 다른 시험이었다. 과거에는 찰스가 카밀라를 왕실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싸웠다면 이제는 카밀라가 약해진 국왕이 자신의 의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위치에 섰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화려한 동화와 거리가 멀었다. 공개적인 비난과 가족 갈등, 다이애나의 기억, 왕실의 냉정한 시선을 지나야 했다. 그럼에도 2025년 두 사람은 결혼 20주년을 맞았다. 이 시간은 카밀라가 유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찰스 인생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찰스에게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충성심이 남아 있었다. 하나는 자신을 왕으로 만든 어머니의 유산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과 노년을 함께 견디는 아내에 대한 책임이었다. 그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 다른 한쪽을 지울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를 존중하는 일이 카밀라를 버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었고, 카밀라를 보호하는 일이 어머니의 시대를 부정하는 일로 보이게 해서도 안 되었다. 그래서 윈저를 둘러싼 소문은 찰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정확히 건드렸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머니와 아내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국왕의 과제는 선택이 아니라 공존이었다. 그는 죽은 여왕의 기억과 살아있는 왕비의 미래를 동시에 지켜야 했다. 찰스의 건강이 흔들릴수록 이 균형을 유지하는 책임은 점차 다음 세대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왕실을 지키려는 두 사람이 있었다. 미래의 국왕 윌리엄과
감정보다 의무를 앞세워온 앤 공주였다. 찰스의 건강이 흔들리자 왕실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윌리엄과 앤에게 더 많이 옮겨왔다. 두 사람은 같은 가족을 지키고 있었지만 선택한 방식은 전혀 달랐다. 윌리엄은 언젠가 왕관을 물려받아야 하는 후계자로서 미래를 바라보았고, 앤은 지금 당장 수행해야 할 의무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으로 남았다. 윌리엄에게 카밀라는 단순히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찰스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현재의 왕비였지만 동시에 어머니 다이애나가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가 공개적으로 카밀라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기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왕실의 안정과 분리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위치에 서 있었다. 그에게 윈저는 할머니 엘리자베스의 유산이자 언젠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공간이었다. 그래서 사무실 하나, 직원 한 명, 비공식 손님 명단조차도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 시대의 왕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윌리엄이 지켜야 할 것은 과거의 상처만이 아니었다. 그는 병든 아버지를 보호하고 카밀라의 공식 지위를 존중하며 자신의 가족까지 대중의 끝없는 관심에서 지켜야 했다. 최근에 윌리엄은 왕실 내부 갈등보다 사회 문제에 더 분명한 관심을 보여왔다. 환경 문제를 다루는 어스샷 프라이즈, 야생동물 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 노숙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호머즈 프로젝트는 그가 단순히 왕위를 기다리는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왕실의 권위를 오래된 성벽에서만 찾기보다 사회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변화 속에서 증명하려 했다. 앤 공주의 방식은 더 직접적이었다. 그녀는 18살부터 공무를 시작했고 화려한 이미지보다 꾸준한 일정과 현장 방문으로 신뢰를 쌓았다. 올림픽 승마 선수로 출전했던 경험과 오랜 자선 활동은 그녀를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인물로 만들었다. 그래서 비밀문서 이야기 속에서 앤이 냉정한 집행자로 등장한 것은 대중이 그녀에게 가진 이미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실제의 앤은 가족을 처벌하는 심판자라기보다 제도가 멈추지 않도록 빈틈을 메우는 사람에 가까웠다. 한국과 태국을 방문해 참전용사를 기리고 산업 현장과 대학, 아동 지원 단체를 찾은 일정에서도 그녀는 왕실의 존재 이유를 권력보다 봉사에서 찾았다. 특히 한국 방문은 영국 왕실의 기억이 과거의 전쟁과 오늘의 외교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주었다. 윌리엄은 미래를 설계했고 앤은 현재를 지탱했다. 한 사람은 상처를 안고도 새로운 왕실을 만들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도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했다. 두 사람 모두 카밀라를 무조건 배제하려는 인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한 여성을 향한 적대감이 아니라 왕실이 개인적 갈등에 무너지지 않는 질서였다. 그리고 그들이 치열하게 지키려 했던 윈저에서 카밀라는 실제로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서 드러날 것은 닫힌 문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열기 시작한 또 다른 문이었다. 윈저에서 영원히 쫓겨났다는 소문과 달리 카밀라는 최근에도 그곳에서 공식 역할을 수행했다. 어린이 글쓰기 대회인 500워즈의 결승 행사를 주재하고 찰스와 함께 외국 정상들을 맞이했으며 국빈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는 그녀가 윈저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자유로운 거주 권한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었다는 극적인 주장과는 분명히 충돌한다. 카밀라가 실제로 열어온 문은 침실이나 개인 사무실의 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독서와 문해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골다공증 인식 개선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특히 책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읽는 습관이 삶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왔다. 왕비라는 지위가 과거를 지워주지는 못했지만 그 지위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다이애나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 카밀라는 찰스의 곁을 지킨 동반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가정의 붕괴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다. 시간은 직함을 바꾸었지만 감정까지 지우지는 못했다. 그래서 카밀라의 모든 행동은 다른 왕실 인물보다 더 냉정한 평가를 받았고 작은 실수조차 과거의 증거처럼 확대되었다. 하지만 왕실의 역사는 한 사람을 영원한 악역으로 고정한 채 멈추지 않는다. 엘리자베스는 생전에 카밀라의 미래 지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찰스는 병과 국왕의 책임 속에서도 그녀를 곁에 두었다. 윌리엄은 개인적인 기억을 안고도 왕실의 안정을 선택했으며 앤은 가족의 감정보다 공무가 지속되는 질서를 지켰다. 네 사람의 관계는 승자와 패자를 정하는 드라마보다 훨씬 복잡했다. 결국 윈저를 둘러싼 소문이 보여준 것은 비밀 문서의 힘이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결말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자베스가 죽은 뒤에도 다이애나를 대신해 카밀라를 심판했기를 바랐다. 그러나 확인 가능한 기록은 더 조용한 이야기를 전한다. 여왕은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미래를 준비했고 카밀라는 완전한 사랑을 얻지 못했어도 왕실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구축했다. 이제 카밀라에게 중요한 것은 윈저의 어느 방에서 머무는가가 아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을 돕고 어떤 기억을 남기며 자신의 이름을 오래된 스캔들 너머로 옮겨놓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성의 열쇠는 권력을 상징할 수 있지만 존중은 열쇠만으로 얻을 수 없다. 윈저의 문은 카밀라 앞에서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먼저 그곳에 존재했던 엘리자베스의 유산과 다이애나의 기억, 그리고 찰스와 함께 선택한 삶의 대가가 따라 들어왔다. 카밀라가 끝내 얻게 될 것은 성 안의 방이 아니라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낸 한 여성에 대한 더 복잡하고 공정한 평가일 것이다.